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희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진 못하지만은 마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와 같이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모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지사에서 이제 혹은 본부 차원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것이고, 또 이제 슬슬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무료 설치를 하면서 다른 가맹점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때와 관련한 계약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업을 막 이렇게 뭐 액티비티하게 이제 100%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업 파트너 모집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대리점장님들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는 폴께서 이제 우리 그 지사 혹은 본부에서 이제 회의 내용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가 이 회의를 지금 저희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쯤은 보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쭉 스킵하고 갈 테니까요. 가는 중간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10월 6일 수요일 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지사장 회의를 해요. 영남본부 산하에서. 그 지사장 회의하는데 이제 그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얍 파트너스 본부장들도 이제 저희가 10월부터 유상으로 지금 이제 그 비콘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유무상에 대한 원칙들이 좀 반반 나뉘었어요. 이번 10월 6일 날 가서 회의가 유상 영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전 본부장들이 같이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유상에 맞는 쪽으로 타겟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작은 가게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서면에 비읍이라는데 그 이제 배달 중심의 도시락집인가 거기를 점심 먹으러 같이 갔는데 야분 켜 있는데 자기들이 주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중상위 카페나 식당 중심으로 타겟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당부하는 거는 자 유상이 원칙이긴 한데 내가 필요로 한 가게들 이 가게를 통해서 좀 소개를 받을 수 있고 활용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상도 가능합니다. 각 대리점당 뭐 한 10개에서 20개 무상할 수 있는 그 캐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파로 무상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칙은 유상이다. 그래서 좀 이따 저희 R&R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중대형 카페나 식당들의 어떤 DB를 수집을 해서 그 DB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사장 회의를 계속 하는데 지사에서 본부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대리점장들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파트너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이제 앞으로 지사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조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포스터나 이런 게 지금 서면 본부에 나와서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네, 활용하실 분들은 서면에 오셔서 포스터를 활용해 좋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유상 영업을 하면서 무기가 장착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1월 중에 스탬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가 되고요. 그리고 SNS, 영남본부 차원에서 SNS,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의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게들. 그리고 이제 빠르면 10월 중에 이데아 영업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뭐 좀 늦어지면 11월 달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이데아 영업이 시작되면 이데아 가맹점들의 빠른 시기 내에 이제 계약하고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대리점장들이 가서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데아를 가맹점 계약을 하면
유상 영업할 때 주는 똑같은 조건으로 스톡 옵션을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얍 컴퍼니 주식 10주, 10주가 지금 유상 영업할 때 스톡 옵션 10주가 가게당, 가맹점 하나당 스톡 옵션 10주가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디야도 똑같이 이디야 가서 이 계약을 하면 점당 10주를 주겠다. 본부에서는 본부 오버라데인까지 전부 다 대리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많으면 15주 이제 얍 컴퍼니의 주식이 스톡 옵션으로 제공된다. 그리고요. 이디야가 이제 가맹점까지 영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디야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공동 마케팅을 진행을 한답니다. 얍 자기들 이제 참여를 해서 이디야하고 얍이 같이 영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디야도 뭐 이제 지상파든 뭐 유튜브든 SNS든 이렇게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송도에 저희 지사 내에는 송도에 직영점이 하나 있어요. 송도 케이블카 뭐 점인가 거기 하나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가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설치하면 지금 이디야 관련해 가지고 그 얍 컴퍼니나 얍 모바일 직원들한테 공문이 내려가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가서 이디야 얍 가서 열심히 얍으로 주문하고 얍 그 매장 가서 얍으로 주문하는 걸로 내가 가겠다고 보고를 하면 늦게 출근해도 좋다. 일찍 퇴근해도 좋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얍 컴퍼니 본사 직원들은 이디야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얍 자체적으로 이제 앱에 포인트하고 쿠폰이 제공될 텐데요. 이게 통화 포인트 그리고 이제 이 쿠폰 영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11월까지 완료가 될 것이다. 블루리본 요거는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근데 이 블루리본이라고 예전에 얍 컴퍼니가 그 맛집 순위 랭킹 매기는 회사가 있어요. 그 블루리본이라는 회사를 지분 51%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이제 검토 중이다. 그래서 거기에 야보도 관련 진행되는 그 매장들 홍보하는 방안 같이 진행 중이라는 게 있고요. 타 매치하고 비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다 내용 아시겠지만 키오스크는 대당 한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태블릿을 설치해서 주문하는 게 있는데 이게 2년 약정으로 해서 테이블 20개 식당 이상만 한답니다. 그런데 월 2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20개면 40만 원이잖아요, 최소. 40만 원, 2년 약정이니까 1년이면 480만 원, 2년이면 거의 한 860,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준의 이 영업도 지금 유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가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기능들이 다 되잖아요. 진동벨 기능도 다 되고, 도도 포인트에 포인트 넣는 기능도 다 되고, 키오스크 기능도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식당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주문 관련해 가지고 식당에서 이런 걸 설치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공략할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 유상으로 저희가 설치한다고 그래서 유상이 저희가 비싸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업을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희 배달 이제 탑재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늦어진답니다. 내년 상반기, 빠르면 3월까지는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연내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그 각 배달 플랫폼하고 이제 그 배달 대행 업체들이 이 앱을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앱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할 텐데 내년 상반기나 3월 정도. 네. 비용은 아예 무료는 안 될 것 같고 그 각 지자체가 이제 그 배달 플랫폼들이 워낙 폭리를 취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배달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근데 그게 거의 한 1%에서 1.5% 수준이에요. 수수료가. 그런 지역 배달 플랫폼 정도의 비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포스트 말씀드렸죠. 저희 지사에 지금 지사 용으로 280세트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면 가셔가지고 울산은 그 울산 지사장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네. 그 여기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서면 가셔서 이 포스터 가지고 기존 매장 계약하신 데 가서 포스터 붙여서 이렇게 주변에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약 이렇게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같이 홍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가맹점 이벤트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 현재 이제 야보도 매출이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벤트 진행 가맹점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게 이미지, 이벤트 문구, 대표 메뉴, 가게 로고 등을 주시면 요 가로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앱상 돌아가는 그 롤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야보도 앱에 돌아가는 롤 배너 형태고요. 요 밑에 거는 X 배너, 가게 외부에 이제 외부나 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X 배너. 이렇게 문구하고 이 대표 메뉴하고만 주면 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기존 가맹점들 이렇게 이벤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난주에 콩나물 국밥집 가서 이야기했더니 진행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붙여놓고 홍보하고 해주면 가게 주인들 좋아하고요. 어떤 데는 자기들이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돈을 들여서 배너를 더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하는 가게들, 가맹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이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야보도 매출 상황 보면 지금까지 총 매출이 한 2,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매달 지금 한 200만 원 수준으로 신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문 건수는 약 총 지금까지 한 1,000건 정도 됐고 매주 100건 정도씩 주문이 신장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 야보도 새롭게 야보더를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건수가 한 8,00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는 영업 파트너. 지금 정직원 나중에 직접 그 가맹점 이제 계약 입력하는 정직원 채용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영업 파트너 채용 부분에 좀 주력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도 계속 그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저희 지사 차원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6분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 다 이렇게 좀 희망을 하셔서 저희 부산에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영업하시겠다고 옵니다. 어제도 광주에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31살, 나이는 31살인데 그분이 뭐 생산직하고 영업 좀 해봤다는데 자기가 이 영업하고 싶다고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사람들은 지금 모집하고 있고 지난 주에도 본부에 갔더니 본부 면접하고 있더라고요. 영업 파트너 일하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영업 파트너 모집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부산 지역은 지사 대리점 지역 구분 없이 영업을 다 할 수 있다. 대리점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지사 수수료까지 다 그 영업 담당 지사, 담당 대리점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오픈돼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은. 네. 이렇게 지금 부산 영남 본부의 미팅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질문.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위에서 설치비는 다른 그 주문 시스템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네.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수수료 관계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수수료는 저희가 총 3.5%인데요. 그중에 피지 수수료가 2.6%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 수수료가 아니고 이제 온라인 피지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고요. 저희 수수료가 0.9%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총 3.5%인데 일반 카드 피지 수수료가 보통 3.3에서 3.5% 한답니다. 물론 아주 작은 가게들 직접 카드사 거래하고 하는 데는 뭐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도 있긴 있어요. 그런 데 비하면 저희 수수료가 좀 높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수수료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피지 수수료 그 3.3%, 3.5% 대부분 그 정도 수수료 나가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가맹점에서 인지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가서 가맹점 가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스탬프 기능 소개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영호님 음소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했어요. 끊길 때마다 들어오거든. 예. 예, 제가 영호님 잠깐 음소거했습니다. 스탬프는 왜 그 저희들 일반 가게 가면 종이 스탬프 찍어지는 거 있잖아요, 가게당. 그런 스탬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10장 먹으면 한 장 공짜로 주는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탬프 기능이 야보도에 들어가고요. 그 스탬프 기능이 들어가면 이제 가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가맹점하고. 그래서 양 모바일에서 뭐 100%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많은 가맹점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뭐 이 스탬프 발행하는데 10잔에 한 잔 줄 때 그 비용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거를 뭐 가게 반, 양모가의 반, 50도 50 이렇게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탬프 기능이 들어가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밑에 처음 하나자면 포인트는 야보도 통합 포인트라고 그래서 다른 가게에서 쓴 포인트도 야보도 자기 그 앱에 통합 포인트로 쌓여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고 쌓인 포인트를 다른 카페에 가서 쓸 수 있는 그 통합 포인트로 발행이 되는데, 이 포인트는 얌 모바일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해서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쿠폰이나 스탬프는 이제 가맹점하고 뭐 5대5를 부담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쿠폰은 각 개별 매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 거고, 그다음에 포인트는 통합으로 이제 전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거죠, 야보도에.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음서고 해제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하실 때는 다시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스톱오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한 매장당 계약을 하면은 회사에서 10주에서 15주 이걸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하.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12월 달까지는 전체 저희가 통합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으시다, 그죠? 그렇죠. 음. 그 이게 얍 본사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얍 파트너스에서 주는 거예요? 본사에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서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구두로 확정을 받은 거고, 문서화된 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딱 문서화 시켜서 아예 그 공식화 시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스톡옵션 받는 가격이 한 3,000원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3,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스톡옵션을 받는 걸로. 네. 총 10만 주인가를 아마 내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유상 계약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이디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가맹점 그 계약을 해도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스톡옵션이 나오거든요. 이디야는 본사 차원에서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각 가맹점에 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디야 영업도 이제 그 스톡옵션을 주겠다, 이렇게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디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눠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디야 역시도 전 그냥 지역 다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제가 이거 엑셀 띄운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엑셀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럼 제가 중지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 탁탁 넘어가던데.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 이제 AEP 지사 그 이디야 매장 파악해 주신 거예요. 네네. 여기 울산은 제가 포함 안 시켰습니다. 울산 네. 쪽이 따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북구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김해가 아마 이게 김해 장유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좀 넓은 지역이라서 38개에서 각 지역별로 쭉 이렇게 지금 개수가 있잖아요. 자, 요 개수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요 영업은 이디야 그러니까 그 대리점장님들이 가서 좀 영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각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이디야 매장을 해당 그 정해지는 기간까지 설치하는 게 이제 그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기간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기가 정해서 내려오면 다른 대리점장들이라도 좀 같은 지사 내에서는 다른 대리점장이라도 투입이 돼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설치하시는 쪽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사 다시 한번 방침을 좀 정해 보시죠. 그러면은 지사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각 권역별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대리점 내에서의 이제 설치를 하면 되고, 다른 뭐 해운대구라든지 뭐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통합으로 이제 영업이 활동에 대해서 요런 이디야 같은 부분은 좀 제한이 있다는 거다, 맞죠? 이디야는 요거는 이제 그 오픈 영업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본사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음, 보안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미리 이 선택 뭐라 그래 권한을 준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음,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가서 이제 다른 대리점 거를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자기 지역에 배분된 지역 가서 설치하시고 계약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내가 개척하고 계약하는 곳 이제 가맹점들은 이제 부산 지역은 저희 지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오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내려온 게 있나요? 이디야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디야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이제 10월 중 예상이라고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네네. 이디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오케이해서 서울 학동에 가면 이디야 랩이라고 그 이디야 본사가 있어요. 네. 이디야 본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아주 만족도가 높았답니다. 음, 그 만족도가 만족도가 높은 게 뭐 어떤 부분일까요? 야보더로 이제 진행해가지고 그걸로 계약 들어오고 이렇게 매출 올라가는 게 이제 이디야 본사 측에서는 마음에 든 거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학동역 주변에 밸류 그 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거 하려고. 아무튼 뭐 그건 좀 가십적인 이야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직영점에 지금 전부 다 깔고 있어요. 전국에 10개 직영점인데 지금 2개인가 3개 빼고 다 지금 설치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앱 컴퍼니 직원들이 지금 총력으로 가서 거기 지금 매출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송도점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네. 요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가맹점 쪽에 이제 공문을 내리고 설치 그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위에 보고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위에 뭐 그 경영진에서 오케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10월 말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데 조만간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뭐 야보도로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맞죠? 지금 매출 아까 2,100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매장별로 매출은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희 이제 탑10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팜8라고 지금 올라가 있는 탑10 중에 팜8라고 상도동에 있는데 거기는 일 매출이 약 2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온대요. 야보도로. 네. 그러면 30일 하면 한 매장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팜8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이제 뭐 홍보 마케팅을 그 팜8 자체적으로도 하고 야베에서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예, 그렇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긴 한데 아무튼 꾸준히 그렇게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매장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음, 이벤트 하는 매장들은 거의 뭐 일 매출 10만 원 이상씩은 계속 올라오는 걸로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참여하는 그 사업자님들의 비용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모두 다 비용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마케팅 비용을? 자, 요 그 배너 만드는 거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무상으로 네. 설치한 매장은 요 배너 만든 거, 네. 롤 배너하고 엑스 배너 다 무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네. 제공이. 유상으로 하는 데는 요 배너하고 요 배너 만드는데 조금 뭐 공동 부담을 좀 해야 되긴 할 거예요. 유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배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용이 든다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요 10% 할인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매장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네네. 부담하고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 그럼 원하시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너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배너 이제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요거를 디자인을 다 해서 저희가 시안을 먼저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 시안 오케이 되면 이제 제작해가지고 내려오면 가져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엑스배너는 가서 설치하면 되고, 네, 요거 롤배너는 뭐 이제 바로 앱으로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벤트. 요렇게 아까 유상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이 이벤트 비용이 따로 이제 그 홍보하는데 발생이 된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인지 아세요, 혹시? 그 배너 시작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거 정확하게 뭐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음, 크게 이왕이면 이게 뭐 네, 저희가 뭐 홍보를 할 때 뭐 이런 마케팅도 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홍보하면 좋을 텐데 분명히 그럼 비용 발생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선이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셔가지고 이거 배너 혹시 하나에 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뭐 그거 이제 공동 부담하게 되면 뭐 한 1, 2만 원 정도 부담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걸 알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지사에게 그 회의를 참석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주셔야지 또 폴이나 이제 밥이 가셔가지고 저희를 또 대변해가지고 물어봐 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문사항 드시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어, 영업 네네, 관련해서요. 승일님 먼저 얘기해 주시고 영원님 이야기 주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지사나 이런 데서 지금 일반적으로 회의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AP 지사는 어떻게 움직일까는 이제 뒤에 협의할 내용이라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지금 결국은 이디야 영업도 지금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이해되는데 그래서 AP 지사는 그럼 영업을 어떻게 갈 건지 뭐 그런 것들요. 좀 궁금해서. 근데 우선은 뭐 폴과 밥이 나중에 얘기를 주실 건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좀 이따가 역할 분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님 혹시 의무사항 아까 있으셨는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의문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 3.5% 수수료에 대해서 그
사장님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음, 그 배민이나 이런 데가 3%인데 거기는 이제 없는 매출이 나오는데 3%고 우리는 일단 편하자고 하는데 3%니까 이거는 패스 오더랑 비교했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싼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건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말하다 네네. 까먹었네요. 그 패스워드가요. 제가 한 군데 이제 패스워드를 같이 검토한다고 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쪽 사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인가 6개월은 일단 무료로, 저희도 그것도 이제 약정이 들어가긴 한 건데 3개월인가 6개월은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연 19만 얼마인가 20만 원씩인가 고정비용이 발생이 돼요. 패스워드가. 그래서 그게 매년 발생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월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하더라. 그 직접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패스워드가 결코 저희보다 싼 게 아닙니다. 싼 게 아닌 것 같고, 피지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게들은 저도 지금 이제 그 남포동에 한 군데 카페에 가서 물어보니까 야보도 자기가 단골들한테 이쪽으로 주문해서 드세요 이렇게 했다가 그걸 막았대요. 하지 안 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수수료 보니까 그냥 일반 그 카드로 할 때는 뭐 한 몇십 원 나오던데 이거는 만 원에 한 몇십 원 나왔는데 이건 만 원 하니까 350원 나오더라. 수수료가 세더라.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작은 가게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특히 그 매출이 얼마 미만인가 그런 데는 거의 피지 수수료를 환급받고 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보다 수수료가 싼 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수료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리면 좀 어떨까.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도 그거 이제 3%는 그냥 그 아마 플랫폼 사용 수수료인 것 같고요. 뒤에 광고하면 깃발 꽂잖아요. 울트라 깃발 꽂고 깃발 꽂는데 뭐 깃발 하나당 8만 원씩 이런 거 다 따지면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숨겨 있는 수수료가 많아요, 배민이. 그걸 이제 사장님들이 그냥 딱 눈앞에 계산되는 수수료만 수수료로 알고 뒤에 깃발 꽂고 이런 거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들 뭐 이건 내 홍보 비용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깃발 하나 꽂는 100만 원씩 하고. 근데 저희는 깃발 꽂지 않아도 그냥 그 근처에 오면 이 가게가 노출이 되잖아요. 네, 가까운 거리부터. 저희 이제 이게 뭐 야보도가 무조건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차별점들이 있다는 거, 뭐 그렇게 좀 아시고 영업을 하시면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되게 의외였던 반응이 있었거든요. 보통 사장님들이 안 계신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처음 들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걸 좀 나눠주고, 잠시 이동을 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갔는데 직원들끼리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되면 우리 잘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음, 전달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없을 때 나오니까 들었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전달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 어저께 처음 생각해봤어요. 이 말을 저를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비용 줄인다고 가맹점주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키오스크 하나 놓고 사람 한 명 잘리고 하는 걸 저희들이 또 경험을 했을 테니까 뭐 그거는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음. 우선은 그 아까 얘기 주신 거 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그 영업 현장에서 3.5%라는 수수료를 얘기했을 때 뭐 부담을 가지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저희가 이것이 뭐
어떤 부분에서 타사랑 비교했을 때 뭐 비싸게 느끼실 수 있지만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또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저희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요거는 좀 서로 그 뭐 한 주 정도는 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조사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요렇게 질문이 나오실 때 어필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가 보면은 이제 뭐 3.5%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계산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듣자마자 이제 다른 데는 고정 얼마 딱 들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근데 이거는 많이 나오면은 또 더 부담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 좀 더디다 보니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선 경쟁력을 좀 잃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강점이 뭔지 그리고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뭐 약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키오스크 때문에 사람이 잘린다 이 부분은 그 다른 역량을 조금 어떻게 좀 접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좀 잘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영업하신 분들이 사장님 만나고 오는 걸 제일 먼저 공부한다고 얘기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역시 현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저희가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요 이디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가 필요할 듯한데 지금 당장 저희가 그 본사에서 내려온 가맹학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맹점 설치 관련. 근데 영호님 갔다 오셔가지고 폐점돼가지고 못 갔다 오시고 그죠? 여기는 저희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폴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반달 커피하고 네. 그다음에 카페 보니또라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인데 지금 이미 이제 그 본사에서는 여기 그 각 가맹점들한테 공문이 내려가서 설치하세요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는데 가맹점 가도 뭐 저희 안 하겠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요. 네, 잠깐 제가 이렇게 공문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페 보니또 해서 이렇게 카페 보니또 커피 이렇게 두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공문들을 뭐 직접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 본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반달 커피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요거를 하는데 이제 반달 커피 같은 경우는 음, 음, 음. 이거 보이시죠? 네, 주소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산에 세 군데가 있어요. 네. 네, 반달 커피는 부산에서 강서사 해운대고 있는데 세 군데는 저희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본사에서 내려온 거는 각 지역 그 해당으로 가니까 네. 네, 강서구 사하고 저희 지사는 두 군데 있거든요. 네. 여기 아까 보였던 그 공문 가지고 방문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이 또 하나는 양산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네. 제가 다음 주에 가긴 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맹점들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본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데가 있고, 강하게 미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강하게 미치는 음. 데는 예를 들어, 뭐, 어디야, 더본코리아 이런 데는 이제 본사 이야기를 안 들으면 거의 뭐 이 가맹점 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식으로 본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고문 들고 가보셔야 되고 이디야도 마찬가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본사 네. 직영점이야 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본사 직영점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가맹점도 이제 본사 공문 내려가면 뭐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온 데가 있을 거고 그거 해봐야 우리 뭐 필요 없다 안 한 데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가서 이제 영업하는 거는 그 각 대리점장님들이 가서 이제 설득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제가 그 전에 이디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나중에 공문 내려오면 그때 설치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가맹점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긍하시더라고요. 뭐 본사 내려오면 하죠 뭐.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반응이 좋았는데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가맹점 영업 진행되면 아마 본사 공문, 그 각 지역별 뭐 이렇게 쭉 이제 공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리점장님들께서 직접 이거 설치를 한다든지 매장마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좀 능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게 어떻게 이게 진행되지? 라고 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 만약에 폴과 함께 이렇게 좀 그 계약 과정이라든지 혹은 설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 폴이 이제 그 영업 현장 나가시는 시간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폴이 괜찮냐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제 시간을 맞추셔야겠죠, 폴에게. 괜찮으세요, 그 공이사님? 송도를 설치할 때 그때 같이 가면 좋긴 한데 그 날짜가 아직 확정이 네네.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가 여기서 같이 배워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대리점에 대한 뭐 영업을 알고 스타트하신 분들이 없으셔서 그 송도 가시는 것도 일정을 저희가 뭐 우르르 가면 또 좀 이상해 보일 수도 그건 저희가 있으니까.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직영점 그쪽에서 일정 정해서 저희한테 온 게 금요일 1시에서 2시인가? 1시에서 4시 사이 음, 빼고 그때 와달라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아, 송도에서요? 네, 송도에서 와달라고 해서. 네.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은 그 일정을 픽스를 못했고, 네네. 금요일 날 안 되면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일정을 협의해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음, 저희가 그냥 막 가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아니더라고요. 직영점 거기는 자기들이 일정 음. 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좀 같이 혹 이왕이면 뭐 혼자 가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실 분 있으시면은 조금 일정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뭐 한두 분들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그런 역량을 갖춰가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건 그렇게 좀 오픈해서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데아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단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야보더가 있다. 그리고 본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공문 내려오면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오면은 뭐 좀 대다수는 긍정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 또 전혀 이제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뭐 우리는 원래 어플이 있다. 이데아 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어쨌든 저희는 가맹점장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렵다 하면은 이 파트너 모집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파트너들이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베이스를 깔아주실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의 루트를 또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그 파트너 모집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폴이나 밥 중에서 이렇게 또 아이디어 나오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지금부터 같이 설계해 가면 되는 건지.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예. 일단은 그 영남 본부 차원에서
파트너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 담당 직원도 채용을 하고요. 그 과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저희 이제 지사 차원에서 파트너 모집을 할 건데 이걸 이번에 이제 업무 분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파트너 모집하는 그 문구 작성은 이제 제가 하고 그다음에 대리점장님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제가 작성한 문구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파트너 모집이 진행될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보니까 다른 지사들이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어, 그 대리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10개의 역할 중에 지금 한두 개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리점뿐만이 아니라 지사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얍 오더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설치하고 유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탬프 기능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업데이트 과정이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게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100개, 가맹점 100개 가진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처럼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를 만들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론을 내린 게 한 개의 대리점에서 어떤 그 10개 역할을 전부 다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트너 모집하고 영업 나가고 그다음에 뭐 그죠? 뭐 회의 참석하고 그다음 뭐 하여튼 기타 업무들 측면이 쉽지 않으니까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파트너 모집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릴 때 문구는 제가 작성하고 그 업로드하는 역할을 대리점장님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답변이 됐나요? 네, 답변 됐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저희가 오늘 그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폴께서 그 화면 공유 저희가 사전에 좀 어떤 부분야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 좀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화면이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역할 분담이 사실 요게 다가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그냥 언뜻 이제 활동을 하면서 크게 한 요런 부분이 조금 우선적으로 좀 나누어서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누어 본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가맹점을 찾는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영업할 가맹점 즉 이제 기준이 한 테이블 15개 이상 그리고 누군가 파트너들이 갔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을 법한 가맹점들을 미리 조금 이렇게 뭐 리서치를 좀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현장을 뭐 다녀오실 수 있는 분 혹은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웹 기반으로 굉장히 이 리서치가 이제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분 즉 이제 그 또 다른 역할을 해주실 분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가공을 하셔서 엑셀 파일로 이제 뭐 가맹점명은 어떻고 업종은 뭐며 주소는 어떠며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홍보 채용 컨텐츠 제작 이 부분은 이제 밥이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을 뭐 업로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업로드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대리점장님은 누구신가요? 해서 저희가 좀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고, SNS에 좀 강점이 있으시다 하면은 SNS에 꾸준히 업로드를 하신다든지 뭐 채널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이제 아까 파트너 모집하는데 혹은 사업 파트너 모집하는 업로드 글을 올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직접 현장을 이제 실사를 가실 수 있는 분 즉 이제 계약이 뭐 있다 하면 계약을 하시고 또 비콘 내려오시면 설치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을 직접 방문이 가능하신 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선은 역할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니면은 뭐 꼭 지금 이야기한다 해서 저희가 픽스하진 않고 어느 정도 요 정도에 대한 니즈는 있으시다 하면은 그걸 조금 저희가 분배를 해가지고 조금 더 다음 주 초까지 저희가 좀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혹시 오늘은 네, 이제 질의응답,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뭐 궁금한 그럴까요? 거 얘기 나누고 음. 나중에 확정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업무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제 설명이 너무 좋았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제가 질문을 안 하시. 추가로 얘기 조금 할까요? 네네네. 예. 그 아까 우리 승일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제 저희 AP 지사가 나갈 방향이랑 묶어서 네네네, 같이 맞습니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 예. 일단 전체적인 사업의 그런 흐름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영남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AP 지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각자 이렇게 그 어, 비중을 이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남 본부는 어, 뭐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늘리는 게 결국 이제 목표잖아요. 그럼 그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전략들이 이제 있을 거고 그다음 뭐 AP도 우리 같은 공통의 목표는 갖고 있겠지만 저희랑 이제 대리점장님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P 지사의 대리점장님이 전부 다 그 나이라임 주주님들이세요. 예. 그리고 대리점도 나이라임이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남 본부에서 이제 주문하는 지사에다가 주문하는 내용과 그다음 저희가 대리 점장님들을 이제 리드해서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영남 본부에서는 대리점을 늘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라임 지사 각 지사 밑에 대리점을 뭐 예를 들어서 3개, 4개, 5개. 그래서 영남 본부에서는 5개까지 이제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나이라임 입장에서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각 저희 이제 주주님들로 구성된 대리점장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씩 다 들어가 있어요. 대리점들이. 그러면 이 영남 본부에서 왜 대리점을 늘리라고 하는 거냐면 대리점을 경쟁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다. 예, 왜냐면 이제 지금 딱 자기 지역만 잡고 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대리점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대리점장님들끼리도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영남 본부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저희 쪽 AP 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리점이 모집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대리점 개설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막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대리점 받아야 돼요. 예. 근데 AP 지사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AP 지사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요 초기 현재까지 세팅된 대리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부에서 대리점이 왔을 때 경쟁 구도에 놓인다면 우리 쪽 대리점장이 우선 지금 현재 세팅된 대리점장님들이 결코 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저희 AP 지사의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그게 왜 그렇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 구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리점장님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 파트너들이 전국에 쫙 깔리잖아요. 그럼 대리점장님들이 영업을 하러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채용하고 관리하고 퍼포먼스를 이제 올리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하는 역할이 이제 거의 어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채용된 이제 직원 이 뭐 현장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가 이제 뭐 어디가 고장 났다, 어디가 오류가 났다 하면 이제 가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완성된 그림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했지만 현재 이제 그 모양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의 갭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AP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갭을 일단 우리가 이제 메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럼 다만 이제 그 갭을 메우기까지 우리가 각 대리 점장님들이랑 대리 점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작게 나눠서 하나씩 분담을 하고 그 나눈 역할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어떤 대리점이나 지사가 전체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현재 잡아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바는 뭐냐면 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6 가지죠. 예, 나중에 이제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6 가지 업무 안에서 '내가 이 역할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업무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뭘 아직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 배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초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해서 나중에 뭐 매출이 오르고 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뭐 채용도 쪼끔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디야가 이렇게 세팅되면은 뭐 영업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야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펄밖에 없어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대리점장님들 한 분도 야보도 설치 못 해요. 예. 그게 이제 설치 못 해서 우리가 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펄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이랑 에이미가 저희가 이제 지사장 대행으로서 지사장의 역할을 이제 어 해 주시는 거고 폴이랑 에이미께서는 대리 점장님들께서 이제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다음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제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업무를 나누고 요 업무를 해 주시면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바빠서 나는 설치하러 가지 못한다." 하면 나이라임에서 파트타임을 채용해서 보낼 거예요. 자 근데 보낼 때 대리 점장님이 요 안에 있는 업무 하나는 명확하게 맡아 주셔야 저희가 이제 나이라임 회사에서 이제 자금을 태우고 채용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대리 점장님의 가맹점으로 "설치를 하러 가라."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진행하다 보면 이게 업무가 어렵다. 그럼 이제 다시 업무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최소의 이런 업무를 저희가 잡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라 놨거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영업인 모집 채용 업로드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컨텐츠를 드리면 그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냥 이제 업로드만 하시면 되는 역할이에요. 4 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1 번, 2 번도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1 번은 이제 가맹점을 찾기만 하면 되고 2 번에서 그걸 데이터로 이제 정리하시는 역할만 하면 되고 고렇게 이제 좀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어 AP 지사랑 대리 점장님들이 전부 다 이제 특수 관계고 저희 이제 주식을 다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 점장님이 성공해야 이제 저희가 성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이제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업무 분담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다음 주 안에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못 정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배정해 드리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저희가 이제 알려 드리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런 업무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처음에 나누기 전에, 예, 모두가 지금 다 같은 공통의 의문사항이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제일 처음에 밥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를, 저희가 AP 지사, 아까 승일 님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동의 영업을 했을 때 그럼 저희가 매출이라든지 대리점에 대한 업무 영업 효과에 대한 그런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국 이제 밥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느낀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은 저희는 투자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모였으면 그냥 투자하고 그냥 이제
뭐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투자가 아닌 우리는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성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협력 구조로 인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 어떠냐라는 데 저희는 일단 좀 포커스를 들었고, 또 이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꼭 이제 방향성을 저희가 이렇게는 제시를 했지만 여기 속에서도 나는 요걸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좀 어려워요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주시면은 저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럼 되시는 분들에게 또 그걸 좀 토스하고 안 되는 건 서로 좀 도와가면서 우선 이렇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미팅 진행을 했습니다. 또 폴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아니,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네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거의 대부분 다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싶은 거 다음 주에는 그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전자계약,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종이로도 계약서를 받고 있으니까, 네네. 그 계약서 작성하는 거 정도 우리가 온라인도 같이 하고, 실제 뭐 가서 설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가서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은 업무 분담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고 그 이제 업무 분담한 것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조금 같이 공유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수고하셨고요. 혹시 밥 이야기 하실 부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낭구 혹시 듣고 계시죠? 미키 듣고 계시나요, 혹시? 네. 네, 예쁜 목소리 자주 들려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연휴이신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